우리 앞에 그 박명수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기 제가 이런 걱정했거든요. 이게 학자는 다르구나.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 학자가 막 되게 고리타분한데 이게 말씀을 얼마나 구수하게 잘하시는지 제가 너무 잘 들었고 그 다음에 할 얘기를 앞에 얘기를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누가 이렇게 기획을 하셨는지 또 영광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학자가 아니고요. 그냥 현장 활동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형식은 학문적으로 막 논문 쓴다고 했는데 논문감이 안 돼요. 근데 현 세대가 어떤지를 제가 이제 시각적으로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어떻게 변할 건지 우리 기독교가 아까 와서 가정을 세웠는데 지금은 그 기독교 세력처럼 자기도 사명감을 갖고 또 가족을 바꾸려는 세력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런 어떤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들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족이 뭐지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아예 모르겠다. 제가 학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백 명인데 한 200명한테 질문을 했어요. 야, 가정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막 찾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들 가정하면 딱 생각나는 거 뭡니까? 저는 자녀. 그래서 자녀.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엄마, 아빠, 자녀 이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린더스가. 그러니까 패밀리라는 것이 어떤 구성원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뭐니 했더니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거요, 그 다음에 화목하는 거요, 따뜻한 거 보호하는 거. 근데 애들 용어자. 우리 어른들은 신뢰라고 했는데 애들은 뭐냐? 비밀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우리 전문적으로 추억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락 기능이라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애들은 여행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니네가 정답이다 이게. 예. 학문적으로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 우리가 아직 또 가장 많이 했던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건 학문적인 거에 제가 질문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요 얘기부터 보죠. 또 하니까 father, mother and I love you. 이거 어원은 아닙니다. 근데 어원은 아닌데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말 진짜 재밌게 잘 만들었다. father, mother의 그다음 I love you 약자만 따서 family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거 써먹으면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father, mother, I love you 이게 패밀리 가족이구나. 이게 이런 요소도 또 제가 발견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학문적으로는 구성 가족 개인이 내가 어른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야, 개인이 가족으로부터 얻은 게 뭐니? 느끼는 게 뭐니? 해서 앞에 질문이 나왔는데 거꾸로 그러면 사회가 왜 가족을 보호하고 유지시켜줘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제 학문적인 이 얘기들이 나오죠. 특별히 이제 인구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아래 나오는 그 가족의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혼인, 혈연, 입양, 이런 것들로 정의되렸는데 좀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제가 들어가 봤어요. 맨 위에 게 민사법에 나오는 거고요. 중간께 건강가정비원법, 아래께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 사전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적어도 가족이라는 것은 혼인, 혈연, 입양, 사회적 기본 단위다. 근데 이제 그 국어국립원에서 등자를 붙였는데 이 등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붙이면 안 되는데 이미 붙여서 제가 2013년도에 사실 전 차별금지 반대하면서 제가 활동가가 됐는데요. 그때 첫 번째 했던 게 국립국어원에 가서 피켓 뜨는 거 시위였는데 어떤 거냐면 언어를 바꿨어요. 뭐냐면 연애라는 말을 남녀간에 서로 좋아하는 것, 이렇게 사랑하는 것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남녀를 빼고 서로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 기획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항의해갖고 6개월 만에 그걸 다시 고쳐놨어요. 남녀로. 근데 등자가 되게 무서운 건데 이게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남인순 의원하고 전춘수 의원이 건강가정기본에서 가족을 삭제한다는 겁니다. 혼인, 혈연, 입양을 삭제해야 된다. 여성가족부도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등이 붙이겠죠. 등 확대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왜 그러느냐?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최위호 목사님께서 국가인권의 그 상임위원을 맡으셔서 저희가 안에서 얼마나 고생하시는 걸 옆에서 다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나뵙게 해서 너무 영광인데 그 전인 것 같아요. 2005년도에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 혼인, 혈연, 입양이란 단어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편견하고 차별하는 거다. 좀 이상한 말이죠. 왜 혼인, 혈연, 입양이 혼인, 혈연, 입양이 아닌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많다.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가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편견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말이 또 중요합니다. 서비스를 줘야 되는데 지금 가정에만 주기 때문에 가정 밖에 있는 사람은 서비스를 못 준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편견도 없애면서 서비스를 주려면은 가족이라는 용어를 없애거나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국가인권에서. 그래서 가정이란 말, 그러면 다양한 가정이 뭐냐고 궁금할 텐데 그거 좀 기다리시고, 가정이란 말은 가족 구성원의 생활 공동체,
라고 나오죠.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 또 건강가정이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 또 국립표준에서도 혈연이고 생활 공동체. 이 공동체 집단이라는 말은 전제가 뭡니까? 한 명은 안 되죠. 2명부터 공동체 집단인 얘기를 하죠. 원적으로, 언어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것도 남인수 전춘수 의원이 건강가정 기본법인데 오타입니다. 기본법을 건강가정이라는 말을 없애라. 가족 정책으로 바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가부도 마찬가지로 용어를 개정하는데 근거는 차별금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또 뭐냐? 또 역시 국가기권이에요. 이것도 좀 황당한 겁니다. 건강가정이란 말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을 편견하고 차별하는 것을 발생시키므로 건강한 가정을 쓰지 말아야 한다. 이거 진짜 황당한 논리인데 이런 논리가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앞으로 좀 요즘 세대들은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이혼하지 마라는 것도 이혼하는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되게 조심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인정은 하는데 야 그래도 아까 정의가 어땠습니까? 정의가 죄송합니다. 정의가 뭐 건강하는 것은 어떤 추구하는 거지 이것이 어떤 형태가 아닌데 이것까지 뭐 그런 걸 써서 이게 삭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좀 표현이 싸운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좀 통과 못 시키도록 저희가 앞에서 좀 하고 목사님들 오늘 꼭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거 좀 관심 갖고 봐줘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행복이라는 게 가정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다양한 가정. 그럼 다양한 가정이 뭐가 있냐 다 봤어요. 여러 가지 가족이 있죠. 1인 가족, 한부모 가족, 조성 가족, 위탁 가족, 트랜스 가족, 동가족, 비유가족, 반려가족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동그르백에 있는 가정을 하고 다 포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기존의 가정을 없애서 모든 가정을 포함하자라는 것이 지금 여가부하고 지금 현 세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한부모 가족 그래 불쌍하지. 가족 안에 들어와야지. 조성 가족 할머니와 함께 사는 건 불쌍하지. 가족이 맞지라고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그 모략입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이미 1인 가족은 가족이 될 수 없다 그랬죠? 왜 가족이 될 수 없을까요? 아까 생활 공동체 2인 이상이니까 1인 가구라고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에요. 가정이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려견 가족 말이 안 되죠. 근데 반려견 가족 동물하고 어떻게 가족이 됩니까? 근데 쓰죠. 여기 우리 그 강아지 키우시는 분이 가족 같은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내 자식. 그리고 이게 제가 쓴 게 아니라 인터넷 쳐보면 반려견 가족은 단어가 나와요. 그 아나운서도 반려견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법적으로 법적인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될 수도 없고. 이 표정이 될 수도 있는데 내 새끼 내 귀여운 강아지 왜 빼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저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또 하나는 뭐냐면 한부모 가족은 뭡니까? 혈연으로 일반됐잖아요. 가족이잖아요. 또 조성 가족도 맞잖아요. 그 위탁 가족은 이게 아동학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동학대에서 10명 중에 7, 8명은 정인이 사건처럼 안타까운 거였지만 저도 거기 지금 되게 운동하고 있는데 저는 죄송한데 억울하게 뺏긴 두세 가정을 위해서 제가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원 부모가 있어 아동학대를 했어요. 아동이 분리됩니다. 그럼 위탁 시설이나 가정으로 갑니다. 가죠. 그럼 여기를 가족으로 만들어 달라는 건데 그럼 원래 부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것도 여러분들 아동학대를 위해서 위탁 가족도 가정으로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냐면 아동학대 불쌍해. 그러니까 위탁 가족도 가족으로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앞에 포장을 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위탁 가족 저도 못합니다. 위탁 가정이라고 불러야 되고 트랜스 가족과 비혼 출산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핵심인데 이 트랜스 가족입니다. 자 보세요. 남자가 있었어요. 남자 한 사람이 여자로 바뀌었어요.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법으로 인정해줘 안 해줘요? 인정해줍니다. 사실 법률을 입니다. 하리수 같은 경우에 남자인데 여자로 갔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어요. 이건 법으로 다 인정합니다. 또 비혼 출산. 내가 혼자예요. 사유리 유명하죠 요새. 사유리 씨가 정자은행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혈연관계죠. 그럼 혈연관계 부부를 자식으로 인정할까 안 할까? 인정해야 돼요 현행법은. 근데 제가 반으로 걸쳐놨거든요. 이렇게 딱 반으로 걸쳐놨죠. 가족이 현재 가족이면서도 아닌 게 왜 걸쳐놨냐면 그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입양을 하거나 정자은행하거나 대리모 출생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현재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반으로 걸쳐놨는데 그럼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지금? 남은 게 동거가족밖에 없어요. 사실혼이라든지 룸메이트라든지 이거 하나 때문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동성결혼에 여기 들어가요. 요거 하나 때문에 나머지를 다 포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재 혈연 입양, 그 혼인 혈연 입양으로도 다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글로벌, 이 지금 표정을 보니까 뭔 소린지 이렇게 갖고 제가 지금 시간은 짧은데 지금 제 눈빛을 보니까 근데 시각적으로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고개를 끄덕끄덕 해줘야지 막 나가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한부모가 지금 뭐가 있냐면은 이 아동학대 문제가 있고 또 이혼 문제도 있고 또 실업 문제도 있겠죠. 경제적인 문제로 헤어지는 거 많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트랜스 가족에는 뭡니까? 성전환, 정자은항, 대리출산 같은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 간통죄 폐지됐죠. 우리나라 성매매는 아직 저기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다. 저 열심히 싸워서 성매매 합법화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낙태법 폐지됐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게 뭐냐면 비생식 그 보조수리라는 게 뭐냐면 생식, 그러니까 자궁이나 정자 아니는 그 아까 말했지 정자은행이나 대리출산으로 하는 게 대리출산하는 게 생식 비생식 보조수리라는 용어입니다. 또 국가적으로는 뭡니까?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일자리가 없어서 그래, 저출산 문제, 주택이 없어서 그래, 이런 것도 이제 국가적인 과제라서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나누고 요거 한번 저기 아까 가족이 되는가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죠. 제가 이제 표를 죄송합니다. 표를 제가 앞에 4페이지에다가 제가 놨어요. 한눈에 볼 수 있는 거. 자, 한눈에 넣을 수 있는 표를 그려놨는데 그 표의 번호를 옆에다 다 매겼어요. 그래서 흰 글씨는 현재 법으로 인정하는 혼 4페이지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검은 글씨는 뭐냐면은 검은 글씨는 현재 인정 안 하는 거. 아까 말했듯이 자,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 한 사람이 트랜스 섹스예요, 원래는. 근데 요새 뭐 트랜스 젠더라고 하니까 그렇게 부릅시다. 트랜스 젠더 했어요. 결혼하는 거 합법입니다.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 한 명이 남자로 버렸어요. 그럼 남자로 갔으면 이것이 둘이 결혼하면 합법입니다, 지금도. 합법이고, 또 하나는 이것도 있어요. 남자, 여자가 있는데, 남자는 여자로 보내고, 여자는 남자로 갔어요. 둘이 결혼했어요. 이것도 합법입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 대신, 중요한 건 남자가 여자로 변하고 여자가 남자로 변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성별 정정 사무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에서 다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냐면 부모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상대방 성으로 몇 년간 살아야 되고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되고 의사 진단을 받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성별을 바꿔줍니다. 대표적인 게 하리수 씨가 남자였는데 여자로 와서 주민등록 2부로 번호 바꿔줬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것이 너무 까다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쉽게 갑니다. 그래서 그거도 책에다 했으니 나중에 참고를 하시고요. 근데 이건 안 됩니다. 남자가 있는데 변하지 않고 남자끼리 결혼했다. 동성결혼이죠. 여자 결혼했다.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 불법이고 이거를 지금 풀어달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세상에 그런 게 있냐? 어떻게 남자가 변하냐? 성별 정체성이라는 것이 자신이 남자이고 여자인 걸 아는데 질문을 할게요. 자기가 남성인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남성인분 목사님들이라서 이게 우리 주일학교처럼 남성인분 큰일 났다. 성별 정체성이 의심스러운데 여성인분 여성인들 번쩍 우린 다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손 안 드신 분이고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뭐 선별 정체성이 흐릿한 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성을 얘기할 때 섹스라는 것은 생물학적 성입니다. XX, XY 이런 성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성 젠더가 문제가 되는데 이건 사회적 성이라고 하는데 용어가 잘못했어요. 성의 역할이라고 해야지 됩니다. 저밖에 주장을 안 하는데 앞으로 바꾸고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어르신들 아까 전통가족 얘기인데 돈은 누가 벌어오나요? 남자요. 이러면 이거 사회적 성에 어긋나는 이상한 거죠. 밥은 누가 해요? 그러면은 아내가 하지. 그럼 이것도 사회적 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없애자는 게 이 젠더예요. 예, 남자가 밥도 하고 여자가 나서 돈도 벌어와 이 얘기예요. 사회적 성이라는 게.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차별금지법에 뛰어든 이유가 이 두 조항 때문에 내가 뛰어들었는데 성 전체성 남자와 여자를 아는 게 XXXY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또는 표현 난 여자가 될 거야? 그리고 난 여자야? 라고 생각하면 인정해줘야 된다는 게 차별금지법에 있고 그 아래 보면 성별이라는 것이 남자 여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제3의 성으로서 수십 가지 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차별금지법에 있어요. 그걸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혐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막아야죠. 예. 자, 근데 여러분 성과학과 성심리라는 게 있는데 오늘의 핵심 용어입니다. 성과학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질서 이 용어보다는 하나님의 자연질서 이 용어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 때 DNA를 XXXY로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좋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드실 때 남녀의 XXXY 염소체를 만드셨어. 이게 더 이제 빼박이죠. 죄송합니다. 이 빼박이랑 빼도 박도 못한다는 용어인데. 그런데 이 성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학에 의지 않고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하더라고요. 철학에서는 사회가 합의만 하면은 어떤 규정이든지 다 바꿀 수가 있어. 이것이 이제 요새 사회적 성심리, 성상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학교 교과서가 문제예요. 중학교 1학년 보건교과서에 보세요. 섹스와 젠더를 나서 후천적인 성, 이게 후천적인 성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의 역할 이렇게 말해야 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근데 성이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생물학적인 사회적 문화적 애들이 또 하나의 성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성이 바뀐 줄 알아요. 역시 아까 보건교과서인데 기술과정 교과서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후천적으로 결정된다. 내가 성이 있는데 내가 결정돼? 내가 바뀔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거 지금 교과서는 뭐냐면 성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역할이 구분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은 저 뒤에는 성까지 바뀔 수 있어라는 생각이 돼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내 성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아주 끔찍합니다. 고등학교 생활윤리 속에도 역시 보세요. 필연적인 성이 아니다. 생물학적인 성이 후천적으로 성이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캐나리에서는 그래서 자녀가 엄마 나 여자가 되고 싶어요. 너가 왜 여자니? 안 돼 하면 양육권을 뺏기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가짜뉴스라고 막 해요. 뭐냐면 차별금지법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 이럽니다. 막 저보고 가짜뉴스 저도 이제 걸렸는데 이런 얘기 하니까 가짜뉴스라는 거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뺏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차별금지법 그런 게 어디 있어? 없어요. 가짜뉴스 맞네? 그게 아니고 차별금지법이 바뀌면 연달아서 모든 법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모든 법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이 법에 저런 법이 있는 거예요. 아동복지법이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 내용은 사실이고요. 또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영국에서는 시간 때문에 큰일 났다. 영국에서는 성전환을 받을래요 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여자 같은 경우는 40명에서 10년 동안 1,800명으로 늘었어요. 난 성전환 수술 할 거야. 시술 받은 사람이 40명에서 1,800명, 40명의 10배는 400명, 410명의 100배는 4,000명이죠. 네. 그래서 계산할 때 맨날 헷갈려요. 10배, 10배, 한 20배 정도 되나요? 40배 정도 됩니다. 40배. 이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특히 유아들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입니다. 이거 좀 눌러주시겠어요? 동영상이요? 이 동영상 좀 눌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대화 좀 보세요. 좀 크게 해주세요. acceptable in the school of 3 years, which would say that there's no such thing as anything other than male or female. It's not inclusive. There's 2 genders. Depending on what I get that. You're choosing to make an issue of this, because I said if you really going to do it, that was your opportunity to keep quiet. You made the issue of the website. You said, this website doesn't help women. Sorry, you were clearly given an opportunity. Not because you chose to do so. You chose to do so. Yes, that's the question. You chose to do so. I think it's silly to have anything other than 2 genders. Okay. Anything else? Please keep that opinion to your own house. Thank you. Not so you get to put your opinion on the class and mine. No, I am not. My opinion has to say. I'm not putting my opinion. I'm not putting my opinion out. I am stating what is national school authority policy. Okay? Not every policy is scientific, right? Yes, sorry, not every policy is scientific, right? And you can't come out here and say that I'm not being inclusive while someone says... I didn't say, I said what you're saying was not being inclusive. If you want to have a discussion about what you have done it, had a discussion. You don't have to keep me out of class. I'm sorry, waste very much of my time. Or I could have been down or otherwise I would do something else. Instead I say something I believe in, keep me out of class for 30 minutes. Take this somewhere else, right? You can make an official complaint. I'm not making an official complaint. Why not? I just think it's... I know what you think, and I know what the authority thinks. I know the authority's point of view. It's very clear that we make no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various... There's discrimination. What's up with saying there are 2 genders?
point which is contrary to policy United. 이게 근데 스코틀랜드 사례인데 우리나라에서 반쯤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도 저렇게 교육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저희 같은 학부모들이 막 항의해버리니까 말을 못하고 지금 뒤에서 살살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선생님이 불쌍하죠? 난 선생님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면은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윗사람들이 그렇게 정했고 나라 규칙이 그래. 과학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과학이 중요하지가 않아. 이런 표현들을 해서 제가 선생님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이런 날이 좀 멀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데 또 하나는 또 이거 제가 이거 했어요. 그래서 성별이 두 개라고 주장해갖고 퇴학당했다라고 했다. 이것도 가짜 뉴스래. 이것도 가짜 뉴스라고 해요. 왜 가짜 뉴스라고 그랬더니 퇴학당한 이유가 성별이 두 개라고 주장해서 퇴학당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대들었고 몰래 동영상 찍어서 걔가 퇴학당한 거지 성별 두 개라고 말해서 퇴학당한 건 아니래. 가짜 뉴스를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게 있고요. 자, 아무튼 이거 이제 급하게 가겠습니다. 얘가 남자인데 화장실 문제가 걸려요.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 남자인데 생물학적 남자인데 여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화장실 어디로 보내야 되겠어요? 고추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너 남자 화장실로 가.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왜 남자 화장실로 가요? 전 여자인데. 그래서 싸웠고 여학생이 결국 이겼습니다. 이자가. 그다음에 이제 뭐 됐고요. 화장실 문제도 있고 이제 탈의실도 이렇게 이제 탈의실도 알몸으로 갔는데 생긴 건 남자처럼 생기지만 여자로 인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틀었지만 오히려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하고 반성을 했어요. 탈의실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도 그게 있고 이제 스포츠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둘 다 남자에서 여성으로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성 경기 스포츠 경기를 출전해서 어떻습니까? 상대방 여성을 뚫어 눕혀서 두개골을 파골시키고 저기 오른쪽 저 여성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것이 올림픽에도 이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트랜스젠더를.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결국 피해가 누구한테 온다? 여성들한테 피해가 간다 말하고 싶었고요. 요거 이제 오늘 가족이니까 제가 이걸 가족이니까 자, 이 사람들이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남자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임신해서 대단해. 남자죠. 임신한 거 맞죠? 난리가 난 거예요. 1호, 2호. 근데 어떤 거냐면 여자였는데 한 명이 남자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이라 그랬죠? 근데 여자에서 남자로 갔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C가 없잖아요. C가 없으니까 C는 받았는데 누가 받는 그럼 이 여자가 받으면 되는데 여자가 이제 자궁 적출해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자에서 남자로 온 남편이 그래 알았어. 그럼 제3의 정자를 받아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남자인데 저 사람 둘 다 여자였는데 둘 다 남자로 왔어요. 또 이거 우리나라 불법이죠? 동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 한 명이 임신한 겁니다. 그러면 이쪽과 이쪽 다른 게 뭐냐면 아까는 여자가 남자로 와서 결혼했는데 이번 남자는 있고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남자로 왔어요. 다르죠? 아까지. 뭐가 다르냐? C를 어디서 가져올 수 있어요? 아까는 박다로 가져올 수 있지만 지금은 기존에 있던 남자의 C를 받아서 해서 이것도 최초다. 이거 미국 사례로 이거 2017년도에 일어났던 사례입니다. 이건 아까 말한 그 사례예요. 남자 여자가 바뀌었어요. 여기도 결합을 해서 애를 낳은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건 합법입니다. 예. 근데 아직 그런 사례는 없어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다고요? 정자은행, 대리출산, 동성애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또 하나 문제냐면 이거를 방송에다 막 내서 띄워요. 신기하다. 이래도 되는구나. 이것도 가족으로 포용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사유리 씨가 이제 막 언론에서 엄청나게 띄워주죠. 자, 우리나라 법에는 여러분들 난임수술 하잖아요. 부부도 해갖고 우리가 하잖아요. 인공수정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혼자인데 나는 좋은 사람을 못 낳아서 그냥 혼자 살아요. 근데 애기는 갖고 싶어요. 그러면 정자은행에서 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자은행 무료로 기증해도 합법입니다. 불법이 아니래요. 불법이 아니래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냐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에 가서 정자 사이트를 보고 그다음에 돈을 주고 정자를 샀고 자기가 좋은 거 백인이어야 된다고 백인을 골랐고 IQ는 상관없는데 EQ는 자기가 보겠다 그래서 EQ 좋은 남자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상으로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저렇게 세 가지는 다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딱 생각, 이거 낯지 우생학이네. 전자 쇼핑을 하고 고를 수가 있네. 그래서 이건데 우리나라의 생활율법 위반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최근 뉴스입니다. 뭐냐면은 박사라고 기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신병자예요. 근데 그게 하나만 한 게 아니라 36개 뿌렸어요. 우리 건강하신 어르신들도 뭐 이게 너무 좋겠네. 왜냐면 정자를 막 뿌리고 이제 돈을 받잖아요. 남자들은 정자은행에 돈 판다고요. 예.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요.
엄마일까 아빠일까 이런 건데 저 사람도 비혼인데 아까 사유리 씨는 여자였잖아요. 근데 전 여자인데 남자로 갔어요. 남자로 가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이 사람을 아빠로 불러야 되나 엄마로 불러야 되나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여자에서 남자로 갔기 나는 아빠다. 근데 영국 대법원에선 뭐라 그랬냐면 산모의 출산은 여성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당신을 아빠로 부르면 안 되고 여성을 불러야 된다. 그래서 영국이 제가 평등법이 통과돼가지고 이거 해줄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신기한 사례구나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뭐 철학적인 구조는 이렇게 철학적인 거는 우리 포스터 본원은 이제 문하고 후기 구조적인 철학이잖아요. 이거 현숙진 교수님 거 제가 따와가지고 현대는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변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겁니다. 저 시간이 좀 많이 좀 저는 또 갔네요. 저기서 결국은 요 세 가지입니다. 제가 한 35분까지 끝내면 되겠습니까? 35분, 예, 양해를 구하고. 아까 말했지 여성가족부에서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가족을 확대해야 되는데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 또 결혼하지 않고 아들을 낳는 것, 또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게 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단어를 삭제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제도로 다른 한부모 가족, 노인복지 제가 그랬어요. 여성가족부에서 말한 논리 중에 하나가 노인들이 혼자 사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같이 사는 경우가 많다. 저희 이모가 뭐라 했냐면은 그 요양원 시설장이에요. 그래서 보는데 물어봤어요. 이모 혼자 사는 사람 같이 사는 많은 한대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요. 등록을 안 하려고 그런데. 왜 등록을 안 하려고 그러면 혼자 사는 게 혜택이 더 많대. 따로따로 받아고 몰래 같이 산대. 만약에 들키면 다 터해내는 게 많대. 그래서 내가 그거 신기하네.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제가 다 아는 거고 이제 페미니즘인데요. 이 페미니즘이 제가 이제 또 하나의 좀 오늘 강조점입니다. 자, 우리 아까 가부장제로 얘기했는데 현숙경 교수님이 이제 정리한 거죠. 가부장제라는 건 뭐냐? 남자가 이제 권력을 갖고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자 권력을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이걸 타파해야 되기 때문에 이혼하고 비임하고 피임하고 낙태하고 성적 관리를 누려야 된다. 그래서 왼쪽에는 여러분 그런 운동하는 아까 기독교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온전케 됐는데 이래는 페미니즘이 이런 운동을 하면서 이런 논리를 다 펼치면서 제공을 하고 야 이거 왜 학문적인 얘기 아니냐 외국 얘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써 학생들한테 주입시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기 책임하에 상대방의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고른다 그랬는데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 책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너네도 성적 권리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섹스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순교를 강요 말라. 나는 처녀가 아니다. 이런 걸 하는 거죠. 또 이게 학생 학칙을 막 조사합니다. 학칙 조사할 때 남자가 여자가 스킨십 하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돼. 너는 뭐 학칙이 어긋나. 이렇게 나온 걸 조사해가지고 언론에 막 깝니다. A 학교는 연애 탄압을 하고 있다. 반인권적인 학교다.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저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운동을 애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성적 권리를 해가지고 낙태할 권리,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다음에 낙태할 권리도 하고, 그 다음에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내가 공짜로 받고 학교나 엄마한테도 말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게 되게 이론적으로 들리는데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광주 학생인권 조례 토론했답니다. 그것이 잠깐 혼란으로 취소되고 당황으로 취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도 인간입니다. 그냥 미성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임신과 출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섹스를 한다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위험입니다. 여러분도 피임하시잖아요. 피임할 때 실패할 게 있잖아요. 근데 제 혼자 임신을 했어요. 물론 초대받는 게 몰라요? 저 출산 취재라면서요. 그래서 도저히 반대하잖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뤄서 두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소년 안 됐습니다. 아까 청소년을 할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던 페미니스트 논리가 학생들의 어떤 이론적 논리도 되고 실제로 이렇게 모습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 좀 놀라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좀 이게 대학교에 가서 어떻게 되냐. 한동대 사태가 있습니다. 한동대 여러분들 아시죠? 한동대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강연하는 건데 나는 창녀다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건데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이거 말고 다음 겁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네, 진짜 창녀라고 불리는 그런 일을 전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이게 모든 몸을 상호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까? 이것이 되게 궁금하고 되게 이상합니다. 네. 이 창녀라는 존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이중적이고 달라지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상품으로서 팔리는 존재에 불구하고 자기를 또한 거래하고 공정하고 예, 1분 45초 넘겨주세요. 판매하는 사람이 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 수동적으로 많은 존재가 아니라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인생이 도대체 뭐지? 저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면 내 안에 어떤 모습이 다 있을 수가 있고 여자인 내 모습 안에서 남성의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남자랑 동일시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여자랑 동일시할 수도 있고 제가 얼마나 그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는 얼마나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젠더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젠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때는 오일 입장이기도 하고 굉장히 여성적인 입장이기도 하고 또는 오일 입장일 수도 있고 남성적인 입장일 수도 있고 어떤 근데 저요 경험이 있고 또 지금 그 1차1가 아니라 폴리아모리라고 하는 비동전 다자연의 개인 중에 있어요. 남교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너가 말하신 것처럼 내가 트랜스가 있고 우리 모두 트랜스하고 있고 매일매일 다 이렇게 흐물흐물한 기체들인데 그거 인정하기 싫은 건 불안하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그 관계도 내가 편안한 대로 1대1 이성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사랑할 수도 있고 여자와도 사랑할 수도 있고 그런 방식들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면서 더 제가 편안해졌어요. 예, 삐삐 넘어갈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토론회가 어디서 이루어진지 아세요? 한동대에서 이루어졌어요. 한동대. 그래서 저거를 학교에서 저 학생들을 갖다 너네들 안 된다고 징계를 때렸더니 국가인권에 제소해가지고 국가인권에서 한동대 니네가 잘못한 거야. 왜 쟤네 말하는 거 너네 방해해. 이렇게 된 지금 사태입니다. 이 여성가족부가 좀 많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여성가족부는 Women and Family가 아니고 Gender Equality Family로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막 넘어가고 마지막에 이게 나왔네요. 우리 교육에 있어서 당연히 교과서과 개정해야 되고 성경적, 긍정적으로 우리가 할 건 뭐냐? 우리 김지연 약사님이 성교육 양성 과정 엄청 많이 지금 수백 명을 양성했습니다. 우리 강사를 양성해서 학교에 파견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에 딩동 선물 나왔어요. 이거 5세 성 가치관을 기독교 성 가치관을 만들어서 주일학교 공과입니다. 초교파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가셔서 야 내가 들은 다른 건 기억 안 나고 이 교재 너네 한번 주일학교 교재로 써봐라. 우리가 지금 반대만 하죠. 이런 어떤 것이 되겠습니다. 성인재산이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있는데요. 이 차별금지법은 제가 왜 막아야 되냐면 이 세태가 이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어떤 거냐? 우린 거룩하게 우리를 지키는 것과 이 세상에서 너네는 옳지 않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된거면 거룩함은 지킬 수가 있는데 외치면 못하게 돼요. 벌금 물거나 감옥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거를 우리가 나도 할 수 있는 것은 차별금지법 꼭 막아야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이 구절인데요.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한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뭐가 악한 겁니까? 제가 받은 거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과학 질서를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사회적 합의만 있으면 된다는 어떤 그런 거. 그런 것들 학생인권 조례인데요. 너 자신이 주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거 세계 강연이 아니고 교회 강연에도 대답이 안 나오네.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멘, 예수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꾸자는 거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이 말보다는 훨씬 멋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을 합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예. 그 마귀와 똑같죠. 너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이렇게 됐고, 또, 너가 마귀 같은 바벨탑 같은 걸 쌓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PPT 재밌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 증거를 주셨죠. 어떤 증거를 주셨냐?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니? 라고 묻는데 너 인생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사랑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